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베리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농사를 시작한 지는 벌써 12년이 넘었네요. 평생의 마지막 사랑일 줄 알았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게 남겨진 건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 녀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 뭘 하든 손에 흙을 묻혀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농사라는 건 막상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은 아니거든요. 젊은 시절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며 육아하며 농사까지 짓느라 정말 4시간 일할 거 없이 정신없이 흘려보냈네요. 가끔은 그렇게 살아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최근에야 느끼게 됐어요. 젊은 시절 제 인생을 갈아서 열심히 한 아이를 키워낸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를요. 그걸 느끼게 된 건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 과정을 겪으면서부터였어요. 열심히 농사하고 사업체도 운영하면서 아들의 미래는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 아들도 그의 고마움을 느꼈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번듯한 직장을 잡았어요. 아들이 서울집을 계약하고 제 곁을 떠나던 날 아들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네요. 다 큰 아들들은 잘 울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 아들은 참 감수성도 풍부하고 착한 아이거든요. 엄마, 서울에 집 얻어도 주말에 자주 내려올게요. 울지 마세요. 나도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떨어져 지내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 대학생 때도 서울살이를 했기에 아들과 떨어져 본 경험은 있었지만 그때는 방학이 길었으니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집까지 얻어 제품을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한켠이 적적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그날 한 말은 그저 슬퍼하는 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인 줄로만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착한 아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정말로 힘닿는 데까지 자주 내려와 주더군요. 그러다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뜸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잠깐 서운한 생각도 들었지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2년쯤 지나고 아들이 없는 주말에 잘 적응하고 저도 제 생활을 찾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잘 못 찾아뵙네요. 아우, 됐어. 주말에 피곤할 텐데 그렇게 매번 안 내려와도 된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네가 없으니까 엄마가 친구도 자주 만나고 이제야 좀 엄마 시간 보내면서 사는 것 같다? 뭐야, 너무 잘 지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걱정했는데 너무 잘 지내고 계시니까 서운하네. 그럼 다음 주 주말에는 시간 괜찮으세요? 이제 엄마 만나려면 예약하고 만나야겠네. 당연하지. 엄마도 이제 바빠. 그런데 다음 주 주말은 왜? 내려오려고? 아, 실은요.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엄마한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 정말? 궁금하네. 그런데 그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엄마를 더 궁금해해요. 저한테 엄마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했거든요. 나야 너무 좋지. 우리 아들이 좋다는 여자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약속이 성사되었어요. 아들이 만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건 처음인지라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고급 식당을 예약해두고 오랜만에 곱게 차려입고 단장을 했죠. 워낙 착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라 큰 걱정은 없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예의가 없거나 퉁명스러운 아가씨를 데리고 왔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순간 나름대로 안도했어요. 흰 피부에 약간 마른 듯한 몸, 깔끔하게 격식을 갖춘 단정한 옷차림에 웃는 인상이 선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 어머님이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네. 반가워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예의도 바르고 잘 웃기도 하고 내심 어색해하는 저에게 싹싹하게 말도 잘 붙이더군요. 덕분에 생각보다는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어요.
출판사에서 소설을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일도 마음에 들었죠. 어머님이 하시는 농장이 궁금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내려와서 놀러가도 될까요? 어머, 당연히 그래도 되지. 첫 만남부터 농장으로 부르기는 좀 부끄러워서 못 그랬는데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도 돼. 정말요? 체험 농장도 운영하신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오면 블루베리 요거트도 해줄게. 우리 집 뒷마당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게 다 해놨거든. 다음에는 집에 같이 놀러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농장 구경도 하고 가렴. 너무 좋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꼭 올게요. 그렇게 기분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겠다는 그 말을 완전히 믿진 않았어요. 서울에서 지방 내려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저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입장이 아닐 테니 예의상 인사치레로 한 말이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말로 약속을 지키러 연락이 왔더군요. 어머님, 저희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유, 나야 말만 해주면 시간 뺄 수 있지. 오렴? 태어난 척 했지만 솔직히 놀랐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들지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놀러온다고 하면 싫었겠지만 워낙 마음에 들었다 보니 싹싹하게 먼저 정을 붙이려는 모습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 어머님, 농장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맨날 오빠가 자랑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체험 농장도 너무 재밌어요. 아기들 있는 부부가 와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요거트도 너무 맛있어요. 농장 구석구석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면서 예의 바르게 질문하는 모습이 참 볼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함께 가볍게 술을 한 잔씩 하는데 그에도 편해졌는지 제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실은요,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너무 좋은 엄마이신 것 같아서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 손에서만 자랐는데 저희 엄마는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저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일하시면서도 오빠를 살뜰하게 챙겨주신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른이 밥그릇에 더 먹으라고 반찬 올려주는 것도 TV 드라마 속에서만 봤지 직접 겪는 건 살면서 처음이에요. 마른 몸이 괜히 안쓰러워 많이 먹으라고 잘 익은 고기가 보일 때마다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는데 그걸 보고는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감동을 받는 걸 보니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나 싶어 안쓰럽더군요. 그럼 우리 재민이랑 잘 지내서 얼른 시집 오렴. 내가 맛있는 반찬 많이 해서 밥그릇 위에 올려줄 테니까. 네, 어머님. 너무 따뜻하고 좋으세요. 또 놀러와도 되죠?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두 아이와 헤어지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하은이 어때요? 애가 참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여린 것 같더라.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던데? 뭐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어릴 때 혼자 이 사람을 키우기 힘드셨는지 모진 말도 많이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앞으로도 자주 데리고 와. 너하고만 잘 지낸다면 나한테도 가족 같은 아이나 다름없지. 근데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 아버지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워낙 어렸을 때라 아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나 봐요. 궁금해해도 궁금해할 필요 없다면서 집안의 아빠 사진을 다 엄마가 없애버리셔서 얼굴도 모른대요. 그럴 거면 좀 잘해주기라도 하시지. 네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네가 내 인생의 짐짝이다. 이런 폭언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머, 그래? 어쩜 그래 모질게 구시니? 아빠 없이 자란 것도 외로웠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이랑 만나는 사람인데 너무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닌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그 애한테도 엄마의 그런 모습이 숨어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도 내심 그 부분이 걱정이 됐는지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엄마, 하은이는 자기 부모랑은 달라요. 본인 스스로도 부모님이랑 닮은 모습이 있을까봐 늘 조심하고 걱정하는 애거든요. 엄마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가정 환경만큼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해서 그런다. 우리도 같은 이혼 가정이지만 저 집이랑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니? 내 밑에서 자라긴 했어도 너는 아빠랑도 매달 만나서 시간을 보냈었고 애는 착해 보이니 연애하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지만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구나. 뭐 엄마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앞으로 자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 같이 내려와서 시간 보내주면 나야 좋지. 얼마든지 데리고 와도 되지만 결혼 상대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뜻이었단다. 제 말에 서운할 법도 한데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약간의 입씨름이 있었기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애를 안 데리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또 그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뵙고 싶어서 또 찾아왔어요. 아유, 생일인데 뭐하러 우리 집으로 오고 싶어 해. 더 좋은 데 데려가려고 했는데. 어머나, 오늘 생일이니? 아,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에요. 오빠가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봐서 어머님 뵈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유, 그러게. 좋은 날 둘이서 좋은데 여행이나 다녀오지. 무슨 우리 집으로 오고 그러니? 어머님 못 뵌 지 오래되어서 잘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오랜만에 농장도 구경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더 좋은 데 가야 되는 날 오니까 내가 다 미안하네. 제가 좋아서 온 건데요, 뭘. 오히려 저희 오면 어머님 귀찮게 해드리는 걸까봐 저희가 죄송하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했지만 놀러 올 때마다 양손에 한가득 맛있는 음식이나 예쁜 그릇 등 살뜰하게 선물을 챙겨오는 아이라 더 미안하더라고요. 본인 생일에 무슨 제 선물을 한가득 사와서는 이건 서울에서 유명한 디저트다, 서울에서 유명한 브랜드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지난번 아들에게 이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한 걸 이야기한 것이 미안해질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시 쉬고 있을 때 동네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제과점에 부탁해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얼른 포장해 왔어요. 집에서 제일 예쁜 앞접시와 포크를 꺼내 케이크를 세팅해두고 아이들을 부르니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웬 케이크예요? 아우, 내일이 네 생일이라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니? 내가 따로 챙겨주지 못할 망정 케이크라도 해야지 않겠어? 그러니 얼떨떨한 얼굴을 하는데 좋아하는 건지 불편해하는 건지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생일인데 케이크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 아들과 함께 초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 박수도 쳐줬어요. 그런데 노래가 끝났는데도 멀뚱멀뚱 케이크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뭐하니? 어서 소원 빌고 초 불어서 꺼보렴. 멍하니 있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후 초를 불어 끈 후에야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어머, 정말? 어릴 때 안 했었어? 저희 엄마는 제 생일인 것도 자주 까먹으셨거든요. 생일 축하 노래를 따로 불러주신 적도 없었고 케이크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저한테도 이런 순간이 있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아우, 그랬구나. 너는 얘랑 만나면서 생일에 케이크 한번 안 해주고 뭐 했어? 아, 엄마, 때리긴 왜 때려요? 해주려고 했는데 하은이가 이런 거 어색하다고 안 해줘도 된다고 해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해줄걸.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행복해지네. 아들 등짝을 한 대 후려치자 그 애가 행복하게 했는데 괜히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머님 연락처 받아가도 될까요? 가끔 안부도 묻고 연락드리고 싶어요. 아우, 뭘 그렇게까지 해. 안 그래도 돼.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나중에 피곤해진다. 아니에요. 제 생일 챙겨주신 첫 어른이신데요. 저도 잘 챙겨드리고 싶어요. 아들 A는 그날 헤어지는 길에 제 연락처를 얻어갔어요. 그날 이후부터 종종 잘 지내시냐, 밥은 어떻게 드셨나 연락이 왔고 왜인지 모르게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들도 저와 애인이 잘 지내니 좋아하는 것 같았고 자주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엄마,
저 하은이랑 결혼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 잘 됐네. 이왕 계속 만날 거면 조금이라도 빨리 합쳐서 돈 모으는 게 나아. 요새는 홀부터 잡아야 한다던데 홀은 잡았고? 엄마, 왜 그래요?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원래는 하은이랑 결혼만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다, 그랬었지. 그런데 그거야 내가 잘 모를 때 이야기고, 이렇게나 자주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니 애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참 착하고 반듯한 애더라고. 요즘 저런 애 만나기가 좀 쉽니? 어른 대하기도 참 깍듯하고, 저런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세상에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지. 무엇보다 이렇게 오랜 시간 너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결혼을 해도 잘 살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구나. 저는 엄마가 반대하실 줄 알고 엄청 각오하고 말했는데 그럴 필요 없었네요. 감사해요, 엄마. 정말 잘 살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무슨 문제? 저희는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있다는 걸 밝히고 연애를 시작했고, 오래 사귀면서 저는 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는데 하은이는 저랑 생각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청혼했을 때는 좋다고 눈물까지 보이더니 갑자기 엄마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고 하네요. 엄마? 나 말이냐? 네. 결혼이 둘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상견례도 해야 하고 하니 갑자기 걱정이 됐나 봐요. 자기 엄마 성격에 엄마한테 신뢰나 폐를 끼칠까봐 너무 걱정이 된대요. 뭐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전해라. 겨우 그런 이유로 인생의 반려자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요. 자기가 상처받는 건 괜찮아도 혹시나 무례한 발언으로 엄마한테 상처를 입힐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이 와중에도 걔는 내 걱정을 하니? 난 너희 둘만 잘 살면 상관없다. 그동안 사돈 될 사람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왔으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놀랄 것도 없어.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이들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길래 혹시 이쯤에서 접히는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하은이가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결혼하겠다고요. 그래? 그래도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은 여전한가 봐요. 그래서 전화 한번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 애가 먼저 전화를 걸고 싶다니. 한편으로는 그만큼 걱정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어머님, 목소리의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먼저 말해줬어요. 하은아, 너무 많은 걸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 살다 보면 어차피 예상 못한 일들이 더 많거든. 그래도 너랑 재민이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그게 제일 믿음직스럽더라.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기만 하던 그 아이가 마지막엔 조그맣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저 정말 잘 살아볼게요. 어머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통화를 끝으로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어요. 두 아이는 차분히 결혼 준비를 이어갔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도 잡히게 되었죠. 장소는 예비사돈 쪽에서 정했어요. 서울 압구정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이름부터가 참 어려운 발음이더라고요. 예약 확인을 하며 전화를 끊고 나서야 우리 아들이 진짜 결혼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사돈에 대해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떨리는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머리를 단정히 넘기고 옷장 안에 걸어뒀던 가장 고운 옷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은 평소보다 살짝 더 공들였고요. 손등에 얼룩처럼 남은 흙자국은 아무리 씻어도 잘 가시질 않았지만 그냥 그려려니 했어요. 그게 내 손이니까요. 압구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길가에 서 있는 차들도 하나같이 번쩍거리더군요. 식당 입구에서 예비사돈과 처음 마주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한눈에 보였어요. 진한 보랏빛 원피스에 명품 백은 물론이고 진주가 촘촘히 박힌 명품 로고 모양으로 액세서리에 새빨간 뾰족 구두까지 신었더군요. 옷보다 눈에 더 띄는 건 나이에 맞지 않게 길고 화려한 손톱이었어요. 손끝마다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아티에 빛이 비칠 때마다 눈이 부실 지경이었죠.
반짝이는 게 많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제 시선을 느꼈는지 예비 사돈이 가볍게 코웃음을 치더군요. 반갑습니다, 사돈. 제가 좀 화려한 편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네일샵 원장으로 경력이 길다 보니 심심한 건 성에 안 차서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멀긴 해도 일 때문에 꽤 자주 올라오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요. 저는 솔직히 사돈 사시는 지방 쪽은 잘 몰라요. 놀러갈 만한 관광지도 아니고 그런 시골 쪽에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시골 쪽은 대중교통 타기도 그렇게 힘이 든다면서요. 그쪽은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드시죠? 네, 아무래도 서울이 아니면 다들 그렇게 살죠. 차 있으면 그렇게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서울이랑은 다르죠. 여긴 뭐든 빠르고 편하잖아요. 먹고 즐길 것도 많고요. 저는 하루라도 이런 곳에 안 나오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 만난 자리니 서로의 자녀에 대한 칭찬이 오가거나 결혼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묘하게 대화 방향이 아이들 결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과시하는 내용으로만 흐르더군요. 본인을 자랑하는 걸로 끝이 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면 사돈이랑 저랑 참 다른 듯하면서도 은근히 공통점도 있네요. 애들 어렸을 때 애들 아빠랑 이혼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둘 다 이손으로 차수성가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머,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네요. 차이가 있다면 전 이손으로 반짝이는 보석을 만지고 사돈은 흙을 묻힌다는 거겠지만요. 블루베리 농장을 하신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저를 긁으려는 게 보였지만 꾹 참고 미소 지었어요. 괜히 애들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가공품도 만들고 있어요. 어머, 그런 것도 아세요? 요즘은 개나 소나 체험 농장 한다던데. 그래도 잘 되나 봐요. 아들이 꽤 좋은 직장에 서울에 집도 없고. 아들이 성실해서 그렇죠. 저는 그냥 시작할 때 조금 보태줬을 뿐이에요. 그래요? 저는 네일샵 해요. 강남에서 한 20년 했나? 연예인들도 가끔 오고 손님들 수준이 엄청 다르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이 손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줘요. 덕분에 딸도 저렇게 곱고 착하게 키웠죠.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렇게 단정하고 순한 애 없는 건 아시죠? 제가 환하게 애주중기 키워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란 아이라 더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자기 좋다는 남자랑 결혼시켜야죠. 그래도 사위가 번듯한 직장에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마음이 좋네요. 시골 쪽 문화랑 잘 맞을지 걱정이긴 하지만요. 그 말에 아들이 순간 움찔하는 게 느껴져 테이블 아래로 아들 손을 꽉 붙잡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일하는 거지 애들이 결혼해서 시골로 내려와서 살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식사하시죠. 단호한 태도를 보이니 예비사도는 당황한 듯 물을 들이키고는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최대한 아이들의 의사에 맞추고 싶었지만 사돈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예단 이야기였어요. 예단은요,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도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혼수 사진 찍어서 돌려본다니까? 대충 하면 오히려 욕먹어요. 네, 그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해보겠습니다. 그쪽은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잘 모르시죠? 제가 리스트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대로만 맞추시면 돼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도 지내던 환경이 있는데 쪽팔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예물이었어요. 반지는 그냥 커플링이면 재미없죠. 그래도 사돈댁이신데 다이아는 있어야 체면이 서는 거예요. 재민이 쪽에서 다이아로 한 세트쯤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남자 쪽에서 맞추잖아요. 저희야 딸이니까 받을 만큼만 해요. 안 바라요. 예단 예물로 할 만한 얘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드레스, 메이크업, 식장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은이 피부는 워낙 하얘서 요즘 유행하는 뉴트럴 계열로 해야 예쁘게 나와요. 혹시 서돈 쪽에 스타일링 도와줄 분은 없으시죠? 그럼 제가 아는 샵으로 다 예약 넣어드릴게요. 그냥 아이들이 편한 대로 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머?
편하게 했다가 나중에 사진 보면 후회해요. 그래서 결혼은 엄마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딸 가진 저야 뭐 한 몸 풀리살 나야죠. 거기까지 듣고 나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참았지만 사돈이 신나게 떠드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예비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미 다 정해놓고 의견을 왜 물어보시는 건지 의문이기는 하네요. 사돈이 결혼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들 나이가 그리 어린 것도 아닌데 애들한테 좀 믿고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모라면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를 좀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뭐라고요? 모자란 집에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취급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흙묻히는 일이라 무시하고 싶으시면 할 수 없지만 저도 제 아들 이렇게 번듯하게 키울 수 있을 만큼은 법니다. 그래요? 그래봤자 농장일은 운 나쁘면 1년이란 게 몽땅 망하기도 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안 그런 일이 어딨겠어요. 늘 잘 되기만 하는 일이 있나요? 뭐라 반박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은 맞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약간 씩씩거리는 게 눈에 보였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제가 나서지 않으면 제 아들 체면도 애들 결혼 준비도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 말은 해서인지 상견례 자리는 다소 어색하게 끝났어요. 혹시나 이 결혼을 업겠다느니 난리를 칠까 내심 불안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대신 제게 보란 듯 애들 결혼 문제엔 사사건건 간섭을 하더군요. 마치 상견례에서 나눈 이야기를 못 들은 이야기인 것처럼요. 사돈, 다름이 아니라요. 애들 청첩장 샘플 봤어요? 내가 말했죠? 어른들이 손 안 대면 이렇게 과해진다니까요. 꽃이며 뭐며 장식 덕지덕지 들어간 거 너무 보기 싫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샘플 새로 몇 개 뽑아봤는데 어떤지 봐줄래요? 청첩장이 애들만 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뿌리는 건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애들 결혼인데 청첩장까지 뭐하러 우리가 간섭을 해요? 화사하니 예쁘더만. 아우 사돈, 이래서 안 된다니까?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도시 감성엔 좀 촌스럽다니까요. 믿어봐요. 사돈, 한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린 한복 입지 말고 적당히 격식 있는 정장 드레스로 하죠.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입어보겠어요. 한복이야 지어봐야 몇 번이나 입는다고. 이왕이면 우리도 예쁘면 좋지. 안 그래요? 우리 예쁘려고 가는 자리도 아닌데 뭐하러 드레스식이나. 그건 사돈 좋을 대로 하세요. 아우 이제야 말이 좀 통하시네. 한복은 있어봐야 골칫덩이에요. 요즘은 결혼식에 혼주들도 한복 잘 안 입는데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어지간히도 입기 싫었나 보다 싶어 간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화한 시점이 본인 한복은 맞추고 난 다음이었더라고요. 고급 한복점에서 다 맞춰놓고 취소도 못하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에서는 안 입고 싶다고 하시는 바람에 이럴 거면 어머님 한복도 해드려야 하는데 뭐? 아우 됐어. 난 정말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머님 한복 한 벌 지어서 선물 드렸다고 생각해. 똑같이 잘해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한복 값이 엄만데 뭐하러 필요 없는 사람까지 지어주니?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렴. 좀 어이없고 기가 차기는 했지만 내버려뒀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돈이 많이 나가는 시점에 굳이 안 써도 될 돈을 2배로 나가게 하는 게 이해는 안 됐지만요. 그런데 청첩장이나 혼주 한복이야 나눌 법한 이야기니 그러려니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상할 정도로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하도 자주 연락이 오다 보니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더군요. 상견례 날 일이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틈만 나면 전화를 해서 살살 긁더군요. 사돈, 통화 괜찮으세요? 네, 일 끝내고 이제 막 들어와서 괜찮아요. 어머, 역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너무 부지런하셔. 저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 못하다 보니 참 존경스럽네요. 그래도 전 그런 건 못하겠어요. 이왕이면 예쁜 걸 만지면서 살고 싶지. 더러운 흙 만지는 건 꺼림칙했어요. 걱정 마세요. 흙도 사람 잘 알아봐요. 어머, 아, 그렇겠다. 그래서 사돈댁처럼 진국인분만 하실 수 있나 봐요. 피곤해서 이런 얘긴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셨죠? 아,
예단 봉투 디자인 생각하셨나 해서요. 이젠 예단 봉투까지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어머,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지난번처럼 정신없고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하면 어쩌려고요. 저희 쪽은 보는 눈이 많고 사람들 안목도 높아서 뭘 하든 품격은 좀 지켜야 하거든요. 품격은 사람한테서 나는 거 아닐까요? 예단 봉투에 집착할 게 아니라요. 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집안이랑 혼사 맺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사돈, 애들 신혼집 얘긴 들으셨어요? 웬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한다던데? 그게 말이나 되나요? 애들 직장이랑도 멀고 그런 후진 동네에서 신혼 시작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신혼집은 그쪽에서 해준다고 들었는데 설마 사돈, 제 딸을 그런 외곽에서 살게 할 생각은 아니죠? 애들이 직장 다닐 거리랑 주변 인프라 다 생각해서 위치 잡은 거라고 하던데요. 이왕이면 더 중심가 쪽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그런데 애들이 손 너무 크게 벌리기 싫다고 적당한 곳 찾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전 또 사돈이 설마 그런 집 해줄 능력은 안 돼서 애들이 그런 선택을 했나 해서요. 지난번 상견례 때는 벌만큼은 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사돈이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거짓말 치셨나 해서요. 솔직히 전 농장 일로 그렇게 벌만큼 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는 해서요. 제가 그쪽 일을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 몰라도 너무 모르긴 하시네요. 어머, 서운하게 들으신 건 아니죠? 제가 말을 좀 솔직하게 해서. 촌에서는 안 통할 수 있는데 워낙 살아온 게 다르다 보니 전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농장 일 한다고 농장만 하는 게 아니라 모 유명 백화점에 블루베리를 잼을 납품하기도 하고 체험 농장도 SNS로 유명세를 타서 늘 예약이 잘 되고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일일이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들을 혼자 키워내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어본 터라 있다고 있는 티 내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체감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늘 없어도 없는 척, 있어도 없는 척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때론 그게 좋지 않게 작용한다는 걸 느꼈죠. 사돈의 오해를 그대로 내버려뒀다간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무시가 제 아들에게까지 이어질 것 같아 이제 그만 제대로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죠. 사돈, 드디어 내일이 애들 결혼식이네요. 지난번에 상견례 때처럼 헤매지 마시고 버스 시간 잘 보고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청담동도 워낙 교통이 복잡해서 애들 결혼식에 늦으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요. 이미 서울에 호텔을 잡고 올라와 있는 상황에 그런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어요. 이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거든요. 당일 아침 혼주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 약속한 샵 앞에 도착했어요. 보란듯이 벤츠 뒷자리에서 내렸고 먼저 도착해서 샵 앞에 있던 사돈이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죠. 사돈, 이 차는 뭐예요? 제 차인데요. 평소에 직접 몰지는 않아서 처음 보시죠. 서울 올 때는 보통 이 차를 타고 다닌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실 줄은 몰랐네요. 제가 벌만큼은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돈 눈이 제 가방과 구두로 향하더라고요. 역시나 보란듯이 명품 중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으로 고른 것들이었어요. 그러네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왠지 모르게 기가 팍 눌린 모습에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샵 안으로 들어가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 나란히 앉았는데 스태프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용히 감탄했어요. 어머, 어머님,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탄력도 있고 결도 너무 좋으신데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아들 결혼식인데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피부가 거칠거칠하면 혹시나 안 당해도 될 무시당할까봐 꾸준히 샵에 가서 관리받았어요. 바로 알아보시는 걸 보니 돈 쓴 보람이 있네요. 어쩐지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광이 도는 게 남다르시더라고요. 메이크업 올라가면 훨씬 귀티나시겠다.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사돈은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메이크업이 끝나고 나왔을 땐 저도 제 모습이 조금 낯설었어요. 항상 밭에서 그을렸던 얼굴인데 오늘은 낯빛도 밝고 눈매도 또렷하니 인상이 화사해지더라고요.
어머, 메이크업 너무 잘 받으셨다. 너무 기품 있으세요. 스태프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낌없이 감탄을 쏟아부어 주더군요. 물론 사돈에게도 감탄을 했지만 누가 봐도 그건 형식적으로 챙겨주는 식의 칭찬이었던지라 민망할 정도였죠. 그렇게 결혼식장으로 각자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또 제 차를 힐끔 보더군요. 결혼식장에 도착해 하객들을 맞이하는데 신부 쪽 하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시댁이 시골에서 농장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엄청 귀부인 같으신데? 그러니까 나도 놀랐어. 그때 저에게 다가오려다 말고 그 말을 듣고 멈칫하는 사돈 모습을 보고 말았죠. 낯빛이 어두워지는 게 볼만하더라고요.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끝났어요. 결혼식 내내 저를 의식하는 듯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사돈이 결혼식 뒷정리가 끝나고 다가오더군요. 사돈, 먼 길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얼른 내려가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별뜻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사돈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있는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걱정 마세요. 땡땡땡 호텔 아시죠? 결혼식도 참석하고 곧 있으면 백화점 미팅도 있어서 거기 며칠 묵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온 김에 내일은 사돈이 하시는 네일샵 예약해뒀어요. 네? 그럼 그 성함이? 네, 저예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내일 받아보겠어요? 내일 뵈어요. 벙찐 얼굴이 참 볼만했어요. 다음날 아침 사돈의 샵에 방문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너무 우습더라고요. 어머, 사돈 정말 오셨네요? 예약까지 했는데 그럼 안 올 줄 아셨어요? 아, 그렇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케어해 드릴게요. 근데 하도 자랑을 하셔서 엄청 고급스러울 줄 알았는데 위치만 강남이지 샵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네요. 네? 인테리어도 좀 옛날 느낌이고 새로 손보셔야겠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저 사는 지역에 있는 네일샵보다 감성이 뒤떨어져서 되겠어요? 돈도 많이 버신다면서요. 샵에 투자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요. 이해해요. 저도 1인 사업 해봤으니까. 참 먹고 사는 게 힘들긴 하죠? 누구보다 싫어하던 흙 묻은 손 이렇게 만져가며 예쁘게 꾸며줘야 한다는 게. 그렇게 회심의 한 방울 먹였어요. 그랬더니 사돈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괜찮아요? 손님 손이니까. 네, 흙 만진 손이라고 생각 못하게 가장 화려하게 꾸며주세요. 사돈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까지 떨더군요. 손을 이렇게 떠셔서 어떡해요? 일 오래 하셔야죠. 아, 그게 사돈 손을 해드릴 줄은 몰라서 떨리네요. 눈도 좀 침침하신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이 벌써 그래서 어떡해요? 하도 눈을 깜빡이길래 한마디 했더니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하긴 맨날 이렇게 조그만 장식품이나 손톱 위에 붙이면서 지내시니 노안이 금방 오실 수밖에 없겠다. 저는 또 그런 걱정은 없는데. 젊을 땐 고생 좀 했지만 이제 농장 시스템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굴리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혼자 일하시니 직원 스트레스는 없으시겠다. 그래도 이젠 슬슬 고용하셔야겠어요.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고. 이게 나이 들고 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네요. 트렌드도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요. 다 각자 직업별로 고충이 있는 거겠죠? 내일이 끝날 때까지 제 말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사돈의 표정이 꽤 볼만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사돈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어요. 무례한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물론 사람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앞에선 이제 말조심을 하더라고요. 아마 느꼈겠죠. 이제는 제가 쉽게 넘볼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엄마가 결혼식 이후로 이상하게 조용해지셨어요. 예전엔 저희 일에 매번 한마디씩 꼭 하셨는데 요즘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날 네일샵에서 흙 묻은 손이라며 무시하던 제 손을 붙잡고 말을 이어가던 사돈의 표정이 아직까지도 참 속 시원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말없이 웃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젠 사돈도 알았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매일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오랜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오래 연애를 해서 그런지 시댁과는 결혼 전부터 오고 갔던 사이라 사실 거리낌이 없었죠. 시어머니도 저를 엄청 편하게 대하셨고 시누이와 동갑인지라 저를 친구처럼 대하기도 했어요. 막연히 결혼하면 어떨까는 생각해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결혼을 결정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잘 지내왔던 분들이었기에 사실 문제될 것이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시댁에서는 격렬한 반대가 있었죠. 내가 널 아무리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고 하지만 네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니? 너 그렇게 뻔뻔한 애였니? 그래,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니? 그냥 만나다 말 줄 알았으니 너랑 잘 지냈던 거지. 너 우리 둘째 오빠가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라고 해도 결혼했을 거야? 대기업 다니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철수 오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철수 오빠 내조도 확실히 하고 결혼해서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믿고 선택해 주세요. 말만 번지르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철수도 그렇게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장남도 아니고 모시킬 이유도 없지. 그래 알겠다. 니네가 그렇게 좋으면 어디 한번 살아봐. 살아봐야 후회를 안 하지. 대신 각오해야 할 거야.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집안에 사람 하나 더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지는 거 안 느껴지니? 너 하나 들어오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결혼한 지 3일째 됐을 때였나? 그때까지는 갑자기 왜 그러시지 싶은 것이 좌불안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웃으면서 네 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몰랐네요. 그때부터 숨 쉬는 게 시작이 아니고 참는 게 시작이었다는 걸. 엄마 원래 좀 그러셔. 적응하면 괜찮아. 내가 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 갑자기 나한테 미소 한 번을 안 띄워주시고 심드렁 하신대. 내가 뭐 잘못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 그냥 어른이니까 네가 비위를 맞춰.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야. 속상하면 어쩔 거야. 엄마 비위를 네가 맞춰야지 달리 별 수 있어? 난 여자들이 괜히 남편한테 시어머니 얘기하면서 집에 분란 만드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네 편 들 거라는 생각은 마라.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내가 꼭 이간질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말 조심해줘. 기분 나쁘잖아.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나도 믿고 기다려 봐야지 뭐.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제 3자더라고요. 시댁에서 뭐라고 저에게 다그쳐도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저 저에게 참으라는 말만 했어요. 나중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기대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임신을 하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날이었죠. 그냥 목살 사다가 구워 먹자.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래? 집에 냄새 날까봐 그러지. 괜찮아. 네 남편이 그런 거 하나 실드 못 쳐주겠냐? 하도 내가 뭐라고 하면 듣는 시잉도 안 하는데 이런 말이라도 해줘서 고맙네. 뱃속 아기가 얼마나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던지. 나 자기 올 때만 기다렸잖아. 일찍 오면 요 앞 삼겹살집에서 먹어도 괜찮았는데. 원래 집 삼겹살이 맛있는 거야.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딱 먹으면 되겠네.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아기가 짝눈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얼른 맛있게 먹을 생각만 해. 시어머니가 예민했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그날은 뱃속 아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말을 듣고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넌 고기를 구울 줄도 모르니? 너 고기 굽는 법 몰라?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어려서는 그냥 단순히 철수 친구니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너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겠구나. 센스가 없으니까 내가 알려줘도 알아먹을지는 의문이다만. 어머님, 삼겹살 먹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죠. 맨날 샐러드나 빵 이런 것만 먹어서 그런지 오늘은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미안할 짓을 하지를 마. 그날 이후 더욱더 숨죽여 사는 삶이 시작되었네요. 결혼하고 바로 분가하자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딱 4년만 살자. 솔직히 엄마랑 친해지려면 이런 시간도 필요해. 엄마가 예민해서 그렇지. 너 알잖아. 예전에 엄마가 엄청 잘해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당신은 이 집에서 이렇게 눈치만 볼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했어? 나 진짜 힘들어. 말해도 자기는 참으라고만 하니까 더 미치겠어. 이제 와서 뭘 어째. 나도 힘드니까 그만 긁어라. 너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죽을 맛인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작작해. 오히려 남편은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는 다 이러고 사는 줄 알고 살았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랜 시간 공부를 했던 아주버님은 검사 임용에 합격을 했고 곧이어 결혼을 하겠다며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늘 말도 없고 조용하신 분이라 처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매우 놀랐죠. 우리 큰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 누굴지 정말 궁금하다. 이 엄마한테 희망이 너밖에 없는 거 알고 있지? 며느리라고 해봐야 희망이 이제 걔 하나인데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마. 엄마,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만 바르면 되죠. 그리고 제가 검사 아니면 뭐 볼 거 있나요? 다 끼리끼리해요. 그냥 검사는 직업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체면치레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냐? 넌 내 자랑이자 대들보야. 힘들게 검사됐으면 검사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뭐 그런 걸 신경 안 써. 나를 위해서라도 써야 할 거야. 아니면 엄마 진짜 속상하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명령하듯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아주버님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을 소개시키는 날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쁘고 소박해 보이는 형님을 어머님은 매우 탐탁치 않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역시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서 오세요. 추우신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세요. 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너무 민망하여 버선발로 제가 반겨주자 그분은 저를 참 고맙게 생각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하신다고? 저는 부모님이 식당을 하세요. 저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민선애 여기 아랫동네에서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들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식당? 요즘 같은 시기에 참나. 식당에서 일한 손으로 음식 해줄 거야? 오빠 고생 좀 하겠다. 언니, 우리 집은 사실 봐서 알겠지만 언니 같은 사람이 들어올 집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딱 봐도 없이 살면서 남자 하나 잘 얻어서 팔 잡히려고 하는 여자요? 신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아주버님 또한 표정이 굳었고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어요. 민망해하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형님들 뿐이기에 조금의 보탬이 되고자 한마디 거들었죠. 식당 일 힘들죠?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 식당 잘 되면 웬만한 회사원보단 낫죠. 자영업인데 내 사업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멋있네요. 군뱅이 끼리끼리라더니 지 같은 출신인 거 알았나 보다. 어머님이 저 반대하실 거라는 거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가 여기까지 설득해서 온 거고요. 그래도 제가 하는 식당 일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뭐? 네가 우리 검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끝끝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고 아주버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얼굴로 형님 될 사람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막말을 하실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곧바로 그 화살은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키운 검사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자며 하루 종일 화를 내시면서 집에 있는 저를 닥달하셨고 그의 덩달아 시누이 또한 저를 무시했죠. 아니, 오빠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지. 진짜 뭐야? 둘째 오빠에 이어서 큰오빠까지. 엄마, 우리 진짜 집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오빠들이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진짜 하다하다 별일이다. 누가 아니래니. 이래서 같은 집안끼리 만나야 하는 건데 애초에 너를 들이다 보니 쟤도 이상한 눈이 들어서는. 둘째는 몰라도 큰애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천박한 애를 데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 첫째가 내 자랑인데. 하긴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냥 그러려니 해. 오빠도 엄마가 반대하면 결혼 안 할걸? 예전에도 엄마 말이라면 오빠가 껌뻑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객기라고 생각해. 오빠가 누군데 엄마 말을 거역하겠어? 너 하나로 족하다. 이 집 체면 안 서는 며느리 들여보낸 거 너 하나로 족하다고. 어쩜 아들들이 하나같이 저런 여자애를 데리고 오는 건지 속 터져서 원. 엄마 이해해. 솔직히 둘째 오빠가 쟤랑 결혼할 줄 알았어? 데리고 놀다 말 줄 알았지. 그래서 엄마도 잘해줬잖아. 아가씨 막말이 심하네요. 데리고 놀다 가라니. 내가 그래도 손윗사람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 집 며느리인데. 너 지금 내 딸한테 뭘 하는 거야? 넌 내가 결혼 허락해준 걸 감지적지해야 해. 널 이 집에 들인 게 내 한이다 한이야. 너 같은 걸 보니까 큰애가 얼토당토 없는 애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네가 물을 흐려놔서라고. 못 배워가지고. 어쨌든 넌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 너무 분했고 벼랑간 된통 막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하혈을 하게 됐네요. 사실 그전부터 잠도 잘 못 자고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하던 삶이 힘들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겹쳐서 그런지 쉽게 하혈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부터 기억이 안 나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워진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쟤 피나. 야, 너 지금 괜찮아? 신우의 말을 듣자마자 쓰러졌고 전 병원으로 실려갔네요. 그리고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괜찮아. 애야 또 가지면 되지. 일단 몸조리 하라고 했으니까 며칠 푹 쉬어.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저를 보더니 심드렁하게 할 말을 했고 지금 저를 가장 위로해야 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마마보이라고 한들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서글프더라고요. 애를 또 가지면 된다고? 당신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애 태동까지 느껴놓고 그게 할 말이냐고. 진짜 아빠 자격 없는 인간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묻니? 우리 애 조금만 있었으면 나을 수 있었어. 그런 애를 잃었는데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니까 너무 슬프다. 슬플 일도 많다. 애야 또 가지면 돼. 그리고 엄마야말로 이번 일로 충격받았어. 가면 죄송하다고 해. 너랑 얘기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나 때문에 충격을 받아? 충격을 받은 건 나야.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유산 안 되시길 바라셨대? 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집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생각해보면 유산 안 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그만 좀 해.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유산된 아기를 다시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만 얘기해라. 나도 마음이 착잡하고 힘드니까. 제발 옆에서 쫑알거리지 좀 마. 지만 힘든 줄 아나. 방관자였던 남편은 그날도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유난이다 유난이야. 무슨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아 유산을 한다니? 너 엄마가 얼마나 너한테 그동안 잘해줬어. 꼴랑 속에 있는 말 몇 마디 했다고 그리 혼절해? 너도 참 너도. 네가 내 친구 맞니? 애초에 난 네 친구도 아니었지? 너랑 나랑 친구가 내 급이니? 그냥 둘째 오빠가 데리고 노는 앤데 동갑이니까 편하게 지낸 거지. 그러니까 원망 말아라. 네가 심신이 약해서 유산한 거니까. 엄마 원망 말라고. 그 말하려고 여기 온 거야. 같은 여자로서 너랑 어머님 진짜 너무하다. 뭐가 너무해. 심신이 약한 네가 이상한 거지. 무슨 속에 있는 말 몇 마디 했다고. 참나.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고 있어. 그래 나만 이상하지 니네 집에서는.
너 꼭 나처럼 시집살이 하길 바란다. 네가 생각하기에 나 팔자 늘어졌다고 했으니까 너도 꼭 나처럼 살길 바랄게. 시집가서 말이야. 이게 악담을 해도 유분수지. 너 유산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네 머리털 반은 날아갔어. 천하의 고아를 솔직히 며느리로 받아준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할 일이지. 이게 어떻게 맨날 불만을 가져. 너도 참 정신머리 하나 썩을 대로 썩었다. 신우이가 와서 속을 뒤집었지만 차마 뒤엎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살 길이 없다는 게 막막했어요. 혼자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살았고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취업이 참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없었고 월세에 밀려 쫓겨날 판이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자. 우리 집 형편 넉넉해.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도 할 거고 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진짜? 지금이야 잘해주시지만 천하의 고아인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그건 걱정 마. 우리 부모님 그런 분 아니셔. 그리고 너한테 잘해주시잖아.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네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린 것이었고 결혼식을 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봐, 내가 받아줬지? 이젠 네 지옥이 시작될 거야. 참고 살아라. 알겠니? 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속 말들을 온전히 느끼고 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의 유산 소식을 알았는지 예비 형님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 민서예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아 동질감이 많이 들었던 터라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예비 형님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대뜸 만나자고 한 말 다음 이런 말에서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시어머니는 형님 어머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혼사는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격이 안 맞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내가 한번 해봐서 알아요. 집이 어느 정도 격식이 맞아야 잘 맞는 궁합이더라고. 제 말 무슨 말인 줄 알죠? 아마 딸 시집 보내면서 이런 말 듣기 좀 거북할 테지만 뭐가 딸을 위한 건지 잘 생각해보세요. 예비 형님의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예비 형님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푸념하는 게 아닌데 미안해요. 나도 어디 얘기할 데가 없고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몸도 안 좋을 텐데 주책이네요. 제 앞에서 한참을 목 놓아오는 예비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도 오버랩이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저 역시 상처가 많았지만 예비 형님 먼저 위로해주고 싶었죠. 아니에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저 괜찮으니까 저한테 하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형님 이렇게 아껴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결혼은 아주버님이랑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힘이 된걸요. 사실 오빠가 경미 씨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동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사신다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도 했죠. 그래서 보지 않아도 참 좋더라고요. 예비 형님 말에 사실 부럽기도 했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마마보이, 누구는 본인 여자를 지킬 줄 아는 남자.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었고 꼭 그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랬네요. 저도 그래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큰일 겪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감동이네요. 내가 택시 잡아줄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실 보다시피 저도 어머님 눈에 썩 차지 않는 며느리라 형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거든요.
힘이 되진 못하더라도 형님 이야기 들어드릴 수는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역시나 예비 형님과는 정말이지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형님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그래도 어렵게 산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성격도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형님을 마주하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또다시 막말을 했죠. 설거지하니? 네, 뭐 드릴까요? 걔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왔니? 아주 신났겠다? 둘이 내욕하느라 시간이 잘도 갔지? 너 정신 차려. 네가 이 집 며느리지 걔네 집 며느리야? 겨우 식당? 그것도 구석탱이 골목에서 가지가지. 어머님은 형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수를 터뜨렸어요. 어떻게 그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되냐면서 한참을 늘어놓으시고 저를 들으라는 양 더욱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참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걔 옷 입은 거 봤니? 너 처음 볼 때 같더라. 너도 아직 멀었지만 참나 우리 아들들은 촌스러운 여자 감별하는 능력이 있는지 어쩜 그렇게 애들이 여자 보는 눈이 꽝인지. 너 걔랑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차피 걔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애야. 알겠니? 너야 뭐 어찌어찌 해서 내가 며느리를 받아줬지만 너 같은 애 2번은 못 본다. 그러니까 걔랑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연 끊어. 큰애도 지금은 정신 못 차리지만 어찌됐든 이 엄마 말은 거역 못할 거야. 내가 걔를 그렇게 키웠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어머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친구로 지낼게요. 안 하긴 내가 모를 것 같다? 너희끼리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얼마나 죽이 잘 맞았겠니? 끼리끼린데. 서로 얼마나 알아봤을 거야? 너도 참 티가 안 난다.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가만 보면 큰애가 데리고 온 애랑 너랑 딱 보면 거지 티를 못 벗어. 어머님, 지금 거지라고 하셨어요? 그래, 거지. 딱 봐라. 너 가만 보면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우리 집밥 먹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대로니? 그건 네 천성에 문제가 있어도 정말 큰 문제 아니니? 그러니까 그 거지 같은 애랑 더 어울려 다닐 생각 마라. 2 거지가 만나서 무슨 작당을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에게 거지라고 하며 선을 넘으셨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어머님이 나보고 거지래. 어떻게 생각해? 아주버님이 데려온 그 형님들 분이랑 같이 쌍으로 거지라는데? 뭐? 엄마가? 오죽하셨으면 그런 말을 하셨을까? 네가 뭐 엄마 심기 거스른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진짜 의아해서 묻는 거야. 나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다고도 하고 나보고 넉넉한 형편에 살게 해줄 거라더니 가만 보니까 맨날 어머님 편만 들고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잖아. 어떻게 그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철륜이랑 너랑 같냐? 우리는 솔직히 남이 될 수도 있는 사이지만 엄마는 나랑은 끊을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너도 나한테 잔소리 작작해. 어차피 나 긁어도 네 편 죽어도 못 드니까. 그래. 당신은 그럼 내가 없어도 어머니만 있으면 된다는 거네. 뭐 말하자면 가족이 소중하다 이거지. 그런 얘긴 갑자기 왜 물어? 싱겁게 네가 가족이 없어서 그래. 가족이란 뭔가 묘한 그 끈 같은 게 있거든. 심장이 참 벌렁대더라고요. 아무리 의지가 되지 않는 남편이라지만 저렇게 대놓고 저를 가족 취급하지 않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전 형님이란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 말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하는 게 맞다고 싶었고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제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랬다간 정말 그러고만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택시 안에서도 얼마나 차를 돌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싶었고 그렇게 찾아갔네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고 추운 날 제 손을 따뜻히 잡아주더라고요. 어머, 경미 씨가 연락도 없이 우리 식당에 웬일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밑반찬 좀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좀 챙겨가세요. 집에서 요리하느라 힘드시죠? 이거 꽤 도움될걸요?
이 귀한 걸 저 주셔도 돼요? 그럼요. 경미 씨도 주려고 넉넉히 만들었어요. 그 큰 집 살림 혼자 다 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미 씨랑 라포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니까 잘해주고 싶던걸요?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이 대해줘서.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경미 씨 딱 보면 알아요.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전 그런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반찬 같은 거 하기 힘들 때 얘기하세요. 제가 넉넉히 만들면 되니까. 그거 가져가면 되죠. 저를 위해 저리 다정한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마움도 잠시 시어머니의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주버님이 그런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 저 때문인 양 구셨죠. 분풀이인 듯 집에 있는 온갖 잡다한 일들을 유산하고 몸 회복을 다 온전히 하지 못한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저거 전부 치고 나물 볶고 빨리빨리 해라. 니네 시아버지 시장하겠다. 너는 어쩜 요리가 이렇게 안 느니? 감사해요. 남편도 안 해주는 이런 다정한 말을 형님이 대신 해주니까 참 좋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여기 앉아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형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주버님께 어떤 게 도움이 될지 형님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어떤 말이길래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검사가 된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며 데려온 여자를 시댁에서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저까지 싸잡아 무시를 하니 못 참겠더라고요. 형님이 안타까운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요. 그래서 전 시댁에 비밀을 폭로해버렸어요. 사실 오늘 예비 형님이 저에게 따뜻이 건네준 말 한마디 덕분에 용기가 날 수 있었죠. 몇 년을 가족이라고 살부대끼고 산 남편보다 이렇게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나머지는 형님이 알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파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보금자리를 찾고 싶었던 제가 다시 혼자가 되기 시작한 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인생도 뒤바뀌기 시작했죠. 뭐? 아니 어디서 무슨 이야기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다 알아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이런 여자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저 다 알아요. 제가 어머니의 어떤 아들인지. 네가 알긴 뭘 안다는 거야.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엄마한테 이러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엄마 속내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얼마나 널 귀하게 키웠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뭘 알든 조용히 해. 눈 감고 아웅하면 다예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는데 저보고 그걸 무시하라는 겁니까? 저 절대 무시 못해요. 그래놓고 엄마가 민서를 반대할 주제가 돼요? 저 민서랑 죽어도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오빠, 약 먹었어? 엄마한테 왜 이래? 오빠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냐니? 대들보의 자랑이지. 넌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해. 엄마, 오빠가 나한테 화내는 거 봤어?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더니 아주 사람이 버려졌네. 너 왜 이래 진짜? 네가 뭘 한다고 엄마한테 이러는 건데. 저 이 집 아들 맞아요? 엄마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의심했어요. 학교에 가끔씩 찾아오는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도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모든 비밀을 아주버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는지 주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아주버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망연자실한 표정까지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끝끝내 숨기고 싶으셨는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나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본인 어머니께 실망한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시어머니는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셨죠.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럼 널 밖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차피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 맞잖아요. 그래놓고 혼자만 고고한 척하는 그런 행동 저 못 참아요. 제가 터뜨렸어요. 이 집에서 가족 취급도 못 받는 제가 이런 말도 못하나요? 어머님 매일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심부름으로 어떤 남자한테 큰돈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는 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어머님이 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돈을 붙이는지. 근데 참 쉽게 알아낼 수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가끔씩 돈을 늦게 붙이는 날에는 어김없이 그 남자가 찾아왔고 그 남자와 어머님이 싸우는 소리까지 들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나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해. 몇십 년째 지치지도 않냐고. 나 애 아빠 알면 진짜 큰일 나. 당신 이렇게 돈이고 뭐고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때 붙였어야지. 내가 왜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하냐? 그리고 막말로 내 아들이 검사인데 얼굴 한번 못 봐? 너도 이렇게 철룡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집에 시집갔어도 뒷출신 별 수 있어? 너 이렇게 남의 애 데리고 이 집에 시집 온 거 네 남편이 알면 너도 요절이라고. 그러니까 잘해. 잘 생각하고. 제발 그만해.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이제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이제 당신한테 줄 돈 얼마 없어. 매달 주는 돈도 걸릴까봐 얼마나 심장이 타는데. 정신 덜 차렸구나. 내가 네 아들 앞에 나타나야 네가 정신을 차려. 잘못했어. 돈 줄 테니까 얼른 가 제발. 누가 보기 전에 가란 말이야. 우리 따로 시간 됐으니까. 믿는다. 돈 붙여.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붙여. 늦었으니까. 아주 날 죽여라. 이 정도로 뽑아 먹었으면 됐지. 아들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장사해도 되는 거야? 나도 지치고 힘들다 정말. 제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도 이제 그만해. 어? 내가 이렇게 빌게. 돈 줄 만큼 줬잖아. 너 혼자 그렇게 검사 아들 돈 생색 내고 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네 남편은 공짜로 검사 아들 얻었는데 나도 받을 만큼은 받아야지. 솔직히 검사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만 너 때문에 앞에 나서지도 못하잖아. 애 앞에 나서기만 해. 그 길로 당신이랑 나랑 죽는 거야. 이 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입 다물어. 내가 돈을 주는 이유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하던 대로 이 돈 먹고 떨어지란 말이야. 알겠어? 더러운 인간 같으니. 그날 정원에서 한 남자와 신랑이 하는 어머님을 보고 확신했고 그날 전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예비 형님을 거지라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순 없었고 시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을 예비 형님에게 폭로를 한 것이에요. 너였어? 감히 도둑광이 같은 게 어디서 내 비밀을 들춰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놀리냐고. 어머님이 그렇게 저 거지 취급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이를 잃었는데요? 너 심신미약해서 유산한 걸 왜 내 탓을 해? 너 아주 웃긴 애구나. 어머님은 한 번도 저한테 미안해 본 적 없으시죠? 진짜 폭로하길 잘했네요.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 없이 살게요. 너 지금 우리 집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뭐 안 미안해? 너 아니었으면 이런 비밀도 폭로되지 않았다고. 평생을 내가 이렇게 아껴온 비밀이었는데 쉽게 탄로 나다니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치민다. 어머님 때문에 소중한 생명 잃은 저는 어떻겠어요. 비열하지만 어머니 약점 잡고 흔들 수밖에요. 그리고 거지? 어머님 맨날 저보고 거지 같다고 하셨죠. 예비 형님까지 싸잡아서. 오히려 과거는 저희가 깨끗하네요. 참나. 당신 그만 못해?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진짜 네가 아기 못 지켜서 유산된 걸 왜 엄마 탓을 해. 그리고 엄마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형을 낳았더라도 네가 감히 그걸 폭로해?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약점 뒤흔드냔 말이야. 내가 미쳤지. 당신 뭐 믿을 구석이 있다고 결혼했을까. 그래, 아무한테도 기댈 데가 없으니 이런 마마보이한테 기대려고 했겠지. 네 엄마 네가 위로해드려. 그리고 나도 도저히 못 살겠다. 아, 이제야 소화제 먹은 것처럼 속이 뻥 뚫리네. 그 말 뭐야? 네가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춥고 배고픈 데 살다가 등 따신 데 사니까 천지 구분이 안 되지? 구분이 안 되네. 아주 배가 불러서 이런다.
됐니? 나도 나 거지 취급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나한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남편한테 기대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네 엄마 비밀을 알려줬으니 지지고 볶던지 말던지 니네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제 머리털을 뽑으려 했고 아주버님은 그런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집 이렇게 박살내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하지만 이 막장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뺨을 날렸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내 뺨을 쳐요? 그럼 뺨 한 대도 안 맞을 줄 알았어? 당신이 날 이렇게 속인 거 나 가만 안 둬. 평생 내 아들이 아닌 애를 내 아들로 둔갑시켜 살아 나한테 넉넉하게 뜯어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돈은 애 친아빠한테 갖다 바치고 집구석 잘 돌아간다. 나 절대 못 참아.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때는 당신 아인 줄 알았어요. 나 알잖아. 내가 평생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럴래요? 그리고 우리 큰애 당신 자랑이라고 그랬잖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당신 아들이야. 누가 내 아들이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의 핏줄을 키워? 아들이 없어서? 참나,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 그 집을 나왔어요. 참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갈 데가 그렇게 없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혼자인가 싶은 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길거리에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속은 시원했지만 가슴은 많이 아팠다고 할까요? 결국 제 주변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 예비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고 전 예비 형님네 가게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제 인생은 정말 뒤바뀌었어요. 여기서 일 배워서 가게 하나 차려요. 우리 가게 그래도 되게 알짜거든. 사실 분점 엄청 내달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맛 변질될 것 같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차려줬거든. 경미 씨라면 믿고 맡길만 하지. 그리고 우리 가게는 기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막상 일 저지르고 나니 뒷일은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은혜라니 진짜 우리 가게는 일손이 필요하고 또 경미 씨 성실하고 묵묵한 거야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뭐가 문제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봐요. 전 그렇게 예비 형님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살면서 많이 참았는데 그나마 소정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참나, 법도 이상하지.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너한테 위자료를 주냐?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 애만에 하는데 네가 이 돈 받을 가치나 있어? 네 엄마가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따져? 네 엄마한테 따져 물어. 아, 맘머보이라 그런 것도 못하지? 괜한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재혼할 생각도 마. 남편은 제 말에 어이없어 했고 저는 그날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았네요. 예비 형님네에서 일하게 되니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예비 형님과 시아주버님은 결국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꼴랑 식당 딸내미랑 살림을 차려?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니? 엄마, 그냥 큰아들 없는 셈 치세요. 전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고 어차피 엄마도 저 못 꺾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막 잘난 집안 여자 아니었잖아요? 뭐? 내가 걔랑 같아? 그리고 넌 내 자랑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애랑 결혼을 해? 엄마 진짜 창피해서 못 산다. 그럼 아들 없는 셈 치시면 되겠네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너를 보고 살지 말라고 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요? 제발 그런 소리 좀 작작 하세요. 지겨워 죽겠으니까. 혼외자 둔 게 자랑이에요? 누가 보면 무슨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알겠어요. 저도 제 인생 살 거고 전 엄마처럼 거짓 인생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없는 셈 치세요. 시어머니는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듯 행동했어요. 삼남매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고 본인을 제일 자랑스럽게 해줄 아들을 잃었으니 비밀이 밝혀진 것보다도 더 큰 슬픔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을 테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는 이 비밀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니? 그래도 너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네가 내 고생 알면 이렇게 못한다? 여자 하나 때문에, 어?
과거 생각 못하고 재수 씨랑 내 와이프 거지 취급한 엄마 생각을 좀 하세요. 이 사람들 상처받은 건 안 보이세요? 저 검사예요. 정의를 지키는 검사. 엄마, 그냥 저 없는 셈 쳐요. 엄마한테 잘하는 둘째 아들 있잖아.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하고 결국 살림을 차렸어요. 재수씨,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수씨 덕분에 저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네요.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나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마워요. 아니요, 죄송하죠. 어떻게 보면 아주버님은 피해자인데 제가 괜한 분란을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말 마세요. 밝혀질 일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엄마한테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벌 받아야죠. 하긴 그래요. 어머님이 얼마나 쩔쩔매시던지 오히려 속 시원하실 거예요. 저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애 생기게 해놓고 약점이나 잡아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파렴치한. 제가 법으로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그 남자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했고 아주버님의 친아버지는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아주 죄질이 무겁고 악질이라는 이유에서 말이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밝혀진 지금이 더 편안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보, 이혼이라뇨. 그래도 당신이랑 살면서 애를 둘이나 더 낳았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숨겼겠어.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 그런 거잖아. 내 과거는 이렇지만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빌게. 아니, 그동안 속이고 산 거 자체가 용서 불가야. 나를 그동안 그렇게 기만하고 속이고 그래놓고 아무렇지 않게 두 얼굴을. 나 당신 더 이상 못 봐. 우리 애들 잘 키워준 거는 고마운데 그래도 당신이란 여자 무서워서 못 살아. 아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를 봐서라도. 됐다. 너희 엄마지만 나랑은 이제 끝난 사람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 당신 나 알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그러니까 말 두 번 하게 하지 마. 여보,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혼자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제주껏 살아. 나를 속이는 간덩이면 뭐래도 먹고 살 거야.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거셨고 결국 친자가 아닌 자를 평생 키우게 한 제목으로 이혼을 당하시고 위자료까지 주어야 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이었죠. 전 그 후로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제 성실함을 알아보신 형님네 부모님은 분점을 내주셨어요. 축하해요.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믿고 분점 잘해줄 수 있잖아. 우리 딸도 경미 씨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앞으로 꽃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은혜를 갚긴 우리 가게 널리 알리고 좋은 거지. 그리고 우리 딸한테 친정 없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괜찮으면 엄마 아빠 생각날 때 우리 찾으러 와요. 우리도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도 될까요? 사실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런 말까지 해주시니 황송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전 그렇게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가게도 생겼고 재혼도 했죠. 제가 일하는 가게에 주방장과 눈이 맞아 결혼했는데 저희 혼주 속에 형님네 부모님들, 이제는 언니라고 해야겠네요. 언니의 부모님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당연히 해야지. 이제 우리 딸이라니까. 이것도 인연이고 이 또한 인생사 아니겠나. 앞으로 고단하거나 힘들면 더 기대도 돼. 알겠지? 우리 앞으로 오손도손 모여 살자고. 행복을 즐기고 사는 요즘인데 과거를 생각하니 참 끔찍하기도 하네요.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떨까 싶은 게 아찔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일을 겪고 인과응보라는 말을 필히 느끼고 살고 있어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인생은 사필귀정. 반드시 돌아오니 꼭 남에게 아픔을 주시지 말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날이 평안하실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